이번에는 타당도의 측정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목은 타당도의 측정 방법인데 이것은 타당도의 형태입니다. 즉 타당도에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.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면은 크게 그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액면 타당도, 두 번째가 내용 타당도, 세 번째가 기준 타당도, 네 번째가 구성 타당도입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것은 요 구성 타당도입니다. 예,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, 그런데 이 액면 타당도는 영어로 페이스입니다. 그리고 내용은 그 컨텐트고, 그래서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타당도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액면 타당도, 내용 타당도를 합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당도 이런 용어를 좀 기억 좀 해두시고, 이 타당도가 뭔지,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타당도에 대한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한번 하나씩 갈비 뜯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액면 타당도입니다. 이 액면 타당도가 앞에서 본 것처럼 페이스입니다. 페이스가 뭡니까? 얼굴입니다. 얼굴. 그러니까 얼굴이니까 겉으로 딱 우리가 얼굴이니까 겉으로 딱 드러나는 것을 보고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액면 타당도란 것은 조사자 등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측정 도구가 해당 점수를 합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입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사론 시험을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열 문제를 냈습니다. 열 문제를 냈으면은 그 문제를 보고서 이제 조사자나 전문가가 쓰가뭐 이렇게 겉으로 싹 보고서 아 뭐 이 정도면은 이게 조사론 실적을 파악할 수 있겠네, 그렇게 하면은 액면 타당도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조사자나 전문가가 타당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얻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존감을 측정한다고 할 경우에 이렇게 자존감을 측정하는 문항이 쫙 있습니다. 문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연구자나 또는 전문가가 그걸 쓱 이제 한번 주관적으로 싹 한번 훑어보고서 뭐 이 정도면은 그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겠네. 그러면은 이 저 그 자존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그 액면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액면 타당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 얼굴이니까 겉으로 이제 봐가지고 주관적으로 쓱 판단해가지고 아 그것이 뭐 합당하게 측정하는 것 같네. 그렇다면은 액면 타당도가 있는 것이고,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액면 타당도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수 있다시피 이 측정 도구가 액면 타당도를 가진다고 해서 그 측정 도구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제 쓱 봐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랑 시험을 열 문제를 냈는데 전문가가 쓱 보고서 글쎄 뭐 이 정도 뭐 조사랑 실력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액면 타당도를 짓는데,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겉으로만 이 액면 타당도는 겉으로만 슬쩍 본 것이기 때문에 이어 가지고 이것이 조사론 실력을 실제로 측정한다고 100%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여하튼간에 여기서 포인트는 액면 타당도는 그 조사자나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볼 경우에 이 측정 도구가 그 이제 그 해당 변수를 합당하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를 액면 타당도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장 쉬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내용 타당도입니다. 그 내용 타당도는 그 액면 타당도에서 좀 더 발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액면 타당도가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그 조사론 시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10개의 문항 10개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 쓱 보고서 아 그러니까 이것이 뭐 조사론 실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. 그러면은 액면 타당도가 있는 것인데, 이 내용 타당도는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 조사론 이제 시험 문제가 쫙 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를, 그러니까 조사론의 여러 영역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측정 도구 내용이 대표성을 가지는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판단에 근거합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론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보면서 뭐 1장, 1장, 2장, 3장에서 이제 3장에서 시험을 봤다고 할 경우에 이 내용 타당도는 쓱 보고서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이 열 문제가 1장에서도 나왔고 2장에서도 나왔고 3장에서도 골고루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. 그래서 이 액면 타당도의 경우에는 그냥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쓱 훑어보고서 뭐 이 정도면 조사론 그 실력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하는 것이 액면 타당도이고, 내용 타당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이게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조사론 실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1장과 2장과 3장에서 골고루, 그러니까 1장에 대한 실력도 파악하고 2장에 대한 실력도 파악하고 3장에 대한 실력도 골고루 파악할 수 있다. 그럴 경우에는 내용 타당도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한번 더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. 이것도 이제 복지사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이렇습니다. 가로 안에
알맞은 것이 무엇이뇨 물어봤습니다. 보면 이제 그 A 초등학교는 4학년 수학 능력 시험의 뭐뭐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학교사들의 회의를 통해서 연산, 논리, 기하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. 그럼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요 바로 수학 능력 시험,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측정 도구입니다. 즉 그 대상자의 그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측정 도구인데,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골고루 이제 연산 분야, 논리 분야, 기하 분야, 그런 그 세 가지 분야를 골고루 포함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바로 내용 타산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답은 내용인데, 똑같이 우리가 이제 영어 시험 보면 돼. 그 영어 시험에 문법 같은 거, 뭐 독해, 해석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바로 그것이 이제 내용 탄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내용 탄환도는 그 여러 가지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측정 도구가 그 개념이나 변수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의미를 다루고 있는 정도, 또는 그 측정 도구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, 그것이 바로 내용 탄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잠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